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텍사스 중앙일보 전 발행인 고태환 씨의 가짜 장례식 사건으로 촉발된 문정 사기 피해 사건이 수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 씨와 연관된 여러 건의 부채 문제와 사업 투자를 빌미로 한 여러 금전 거래 피해 제보가 동포 사회에 전해지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피해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라스 한인회에서도 피해 제보 접수 창구가 개설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 방송국에도 계속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 문정 씨 사태에 달라스 한인회까지 나선 상태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 것인데요.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피해 제보자들을 위한 여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또 많은 한인 동포분들은 DFW 한인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모두를 농락하고 기만한 가짜 장례식 사건 진상은 물론이고 문정 씨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낱낱이 밝혀져서 법적인 처리도 완결이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주 전 3차례 핫이슈 보도를 통해 많은 이 피해 제보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이후에도 추가 제보들이 DKN의 보도국으로 정말 많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문정 씨 본인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제보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후에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이 부분도 동포사에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피해 제보자들에게 사죄나 변상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지난달 30일이었죠. 저희 DKN의 보도국과 직접 인터뷰를 했던 문정 씨. 당시의 취재진에게 분명하게 피해 제보가 오면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취재진도 이런 사실관계 확인은 보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16일 금요일이었죠. 여러 피해 제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정 원장을 드림아트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정 씨 취재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또 한번 보자 이렇게 요청을 해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재진을 피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드림아트 학부모들과 일부 지인들에게는 문정 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일종의 피해자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아,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문정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몇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학원 등록을 끄는 한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자신이 현재 기도원에 있다. 악한 영들이 자신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기도하며 이 환난을 극복하겠다. 그러니 아이를 다시 학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또 한 지인에게는 여전히 한인사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유력자가 자신에게 밥을 한번 사겠다며 힘내라는 메시지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한 저희 취재진이 이름이 언급된 이분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자신은 한 번도 문정과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정 씨의 거짓말이 또 하나 는 것이죠. 예, 이 수많은 피해 제보자들 또 가짜 장례식에 속아서 진위를 밝히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한인 동포들 그리고 피해 제보 창구를 개설한 한인회 공익을 위해 사실을 취재 보도하는 언론까지 모두 문정의 눈에는 악한 영으로 보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문자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런 억울한 환난을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하겠다. 뭐 이 내용의 문자라는데 자, 취재진은 피했어요. 근데 지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카톡 등 문정 씨의 텍스트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 또 학부형들이 저희 DKNet 보도국으로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문정 씨. 그런 사람이 장례굿을 한 것, 이 앞뒤가 안 맞죠. 또 문정 씨, 이번 사건이
텍사스 중앙일보를 음해하려는,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빼앗으려는 어떤 세력이 꾸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인들에게 보낸 문정의 입장을 보면 본인의 거짓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사죄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수많은 제보자들이 직접 밝혔는데도 오히려 본인은 억울하다, 이것은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지인들은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기가 막혀서 제보를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후에도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또 다른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이 뭐 태양광 투자, 유력 한인 리더들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뭐 업소를 열게 해주겠다 해서 돈을 요구한 것, 또 텍사스 중앙일보 지분, 또 자기가 받을 부동산 지분을 나눠주겠다면서 거금의 투자금을 받은 것 등 정말 다양하다 못해서 이제 다채로운 그런 투자 사기 피해가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새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은 현 드림아트 학원의 학부모와 학생, 또 고가의 미술 작품과 관련된 피해들이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16,000불을 일시불로 그분이 사정사정해서 남편 정관으로 하고 있었고, 본인은 드림아트를 하나님한테 봉헌했고, 이렇게 정말 이분들이 감동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새로 이사 간 데를 자기가 다 돈을 내서 수리를 10만 불 넘게 들였기 때문에 자기는 등록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리펀드 가능하다 해서 2주 전에 돈을 16,000불 다 내고, 2주 전이면 이제 막 이 사건이 터지기. 그 일처럼 터지기 2주 전, 가짜선에서 발견되기 2주 전에 두 분의 학부모가 거기서, 그래서 그거만 해도 32,000불이죠.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사기다고 걸었는데 당연히 크레딧 카드에서 돈이 없고 뭐 디스퓨트로 넘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카톡으로 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뭐 개발 남아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을 현재까지 못 받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일시불로 다 달라 그래서 1년치를 지금 미리 내고 2주 수업하고 못 받은 거예요. 10년 전인가 그때도 한 애가 이제 거기서 같이 학원 다닐 때 그림을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이 좀 웹사이트 유명했는데 얘 그림이 딴 사람 거 도용해서 그린 게 발견해서 상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상처를 입고 미술을 관뒀어요. 그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 네. 그리라고 해서 그걸 그렸는데 나중에 그렇죠. 알고 봤더니 학원에서. 그게 카피본이 예. 일단 다른 사람의 작품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카피시켜서 얘는 이제 어린이가 중학교 때니까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거기서 다시 공문이 와서 네 상이 취소됐다, 남의 걸 치딩을 했기 때문에. 이 현 드림아트 미술학원에 1년치 수강비를 결제한 후 이제 돌려받지 못했다는 그런 제보였는데요. 네. 이 각자 장례식 사건이 알려지기 2주 전에 두 분의 학부모가 무려 16,000달러, 그러니까 32,000불 정도 되는 이 교육비를 결제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사실 교육적인 이유에서 이제 자녀를 보낼 수가 없어서 문정 씨에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문정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시 문정 원장이 10만 불이나 들여서 이 학원을 다 새롭게 했는데 내가 가면 어디를 가겠냐, 자신을 믿고 1년치 수강비를 끊을 것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아픈 남편 고태환 씨 병간호를 극진히 한 사연, 또 뭐 드림아트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면서 뭐 이렇게 깊은 신앙심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문정 씨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문정 씨가 수업을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환불을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해서 그래서 믿고 이제 거금의 학원비를 건넸는데, 결국 이제 2주 만에 이 가짜 장례식 사건이 터져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거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문정 씨가 줄 돈이 없다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를 좀 보내달라 했는데 결국 수업 2주 받고 3만 불이 넘는 수강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또 이뿐이 아니라 이제 들으셨다시피 한 아이의 이제 그림 대회에 관련된 제보였는데, 이 문정 원장이 제시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카피본이었던 거예요. 남의 작품이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도용 작품에 오명을 쓰고 수상한 상을 취소를 당했다는 그런 학생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예. 문정 원장이 본인이 교육자임을 주변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미술 작품 카피, 또 도용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에게 서슴없이 이런 거짓을 그리게 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피해 학생에게는 상처만 남았던 그런 학원 생활이었고요. 네. 이외에도 문정 씨가 이제 한 과거 몇 년 동안 모 장학금 관련해서 그런 장학 사업을 펼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한테 이 일종의 커미션을 요구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뭐 학생 한 명이 $2,000의 장학금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받으면 자신에게 얼마 정도는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 제보자는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이제 그제서야 뭐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문정이 태도를 바꿨다고도 전했습니다. 예, 뭐 이 경우는 기존의 피해 사례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 분야 관련해서도 이렇게 피해가 몇 건이 발생했군요. 일단 우리가 제보 받은 것만 봤을 때 그런데 또 이외에도 고가의 미술 작품 피해 제보가 있었다고요? 네, 한국에 있는 미술가 구구킴 씨가 직접 제보를 해줬습니다. 구구킴 씨는 과거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단독전을 개최하는 등 이 촉망받는 미술가인데요. 문정 씨로 인해서 자신의 주요 작품들이 사라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구킴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정 대표가 실제로 직접 그걸 그림을 뉴욕으로 가져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텍사스 먼저 들어가서 그 그림을 갖고 맨하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차로 직접 갖고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잘 됐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게 페덱스로 내점을 보냈는데 페덱스에서 탈취당했다는 일이 전개됐어요. 저도 그때 문정 대표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붙인다고 할 때 원래는 안심했던 거는 자기가 직접 갖다 준다고 하니까 안심을 했거든요. 뉴욕까지. 그렇게 해서 그 고대했는데 자기 딸도 만나고 뉴욕에 땡스 기빙 위크가 있어서 네. 그 뉴욕으로 직접 운전하고 간다. 아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친구들을 2명 타서 그걸 못 실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페덱스로 붙이면은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전시가 작품이 안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그랬는데 미국은 괜찮다, 뭐 페덱스 괜찮다, 뭐 그럴 일이 없다 그랬었어요. 아, 이 구구킴 씨는 굉장히 나름 이렇게 유명한 화가잖아요. 네, 작품도 그렇습니다.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정 씨가 이 구구킴 작가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시회장으로 보내주겠다, 뉴욕으로 직접 들고 가겠다 했는데 결국 작품이 몇 점 사라져버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구킴 작가가 지난 2016년에도 달라스에서 큰 전시회를 열어서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전시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문정 씨의 관계는 이 달라스를 찾았던 구구킴 씨의 어떤 지인이 이 문정 씨를 통해 이제 문정 씨를 알게 된 건데 문정 씨가 이 지인을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 보니까 문정 씨가 자신하고 같은 고향 또 뭐 같은 대학 또 나왔고 또 미술을 같이 전공을 하면서 믿음과 친분이 생겨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달라스 전시회 후에 구구킴 씨에게 문정이 다시 자신이 텍사스 내 다른 곳에서도 작품 전시회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무엇보다 책임지고 구구킴 씨의 작품을 위탁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2018년에 이 뉴욕 전시회를 준비를 하면서 문정 씨에게 받기로 약속이 돼, 그러니까 보내주기로 한 이 본인이 갖고 오겠다고 한 주요 작품들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구구킴 씨가 문정 씨 때문에 사라졌다고 한 작품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공개했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구킴 작가의 4점인데 첫 번째는 부다라는 작품명이고요.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 혹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작품은 원래 뉴욕 전시회 후에 하버드 박물관에 기증까지 약속이 된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에 보면 뭐 메시아, 그다음에 인사이드 미 4, 그다음에 이 가을 여인 이렇게 총 4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작품 4점이 이제 분실이 된 건데
이렇게 작품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금 구국킴 씨가 이 작품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 호가도 이 네 작품만 합치면 약 70만 불에 달하는 아주 고가의 미술 작품들인데요. 예.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했습니다. 혹 이 방송을 보신 후 이 작품과 관련해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DKN의 방송국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네 작품의 가격이 무려 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고가의 예술품을 페덱스로 보냈다. 뭐 이 부분도 좀 의아해지는데 문정 씨가 보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적어도 분실에 대한 보험은 또 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정 씨는 배송 사고가 안 날 거다 이렇게 확답을 거듭했다고 했습니다. 구국김 씨는 계속 작품을 기다리고 또 언제 오느냐 이렇게 뉴욕 전시관 대표 박모 씨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시회 당일까지도 작품들은 오지 않았고 배송 중 분실과 도난이 됐고 심지어 작품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타 없어졌다는 말을 이 박모 대표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국김 화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구국김 씨의 이야기 다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1m 80 정도 돼요. 그 폭이. 딱딱딱딱 말았을 때 1m 80이니까 성인 제 키가 182니까 제 키 정도 될 거예요. 그 박스에 4개 정도는 딱 들어가면은 전체 대까지 합쳐서 180 커요. 185 정도 나오는데 말아줘도 하나도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4개 정도 되면은 참 무거워요. 일반 사람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저는 뉴욕에 그 뒤로 전시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서 왜 안 하냐 이거죠. 자기들이 보내놓고 그런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냐 이거죠. 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페덱스에서 그렇게 탈취당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액션을 한 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페덱스가 생각을 해보세요. 잊어먹었고 100% 잊어먹었는데 그대로 하면은 페덱스가 또 왜 고소를 안 하고 소송을 안 하고 왜 액션을 안 취하는지 보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꼭 페덱스한테 죄진 사람들같이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 구국김 씨가 지금 이 예전에 뉴욕 전시관 이 박모 대표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몇 번 전화를 걸어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결국엔 작품이 분실 또 도난이 발생한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 텍사스 중앙일보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실립니다. 이 2018년 12월 28일, 그러니까 구국김 작가는 12월 4일부터 전시회를 시작해서 한 달이 넘게 이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뉴욕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 중앙일보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이 당시 기사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당시의 중앙일보 기사군요. 텍사스 중앙일보. 네. 여기 내용 보시면 구국김 씨 작품 피해가 100만 달러대 피해, 또 하원 의원실에서 수사실도 꾸려 이런 소제목을 다뤘고요. 조직적인 범죄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기사화를 했는데 문제는 구국김 씨가 이 기사를 보고 하원 의원실에서 수사실이 전혀 꾸려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도 일단 단순 도난 신고가 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네. 또 무엇보다 문정 씨가 어쨌건 자기가 보낸 물건에서 작품에서 문제가 냈는데 전시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뉴욕을 한 번도 찾아와서 해명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텍사스 중앙일보에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페덱스 클레임도 기사에 보면 하라고 권유를 했다는데 전혀, 그러니까 페덱스 클레임을 문정 씨가 해야 되는데 예, 보낸 사람이니까. 그렇죠. 송장을 좀 보긴 했나요? 구국김. 그래서 그걸 확인해라. 심지어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수십 번을 말을 했는데도 문정 씨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고 응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페덱스에 물건을 붙일 때 송장이 있고 분실되면은 페덱스에 당연히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수사실이나 경찰 수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된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기사도 이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네, 그렇죠. 문제는 이 기사가요, 작성한 기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밑에 하단에 텍사스 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문정 씨가 이 구국킴 화가의 작품을 위탁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구국킴 화가가 돌려받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총 17점의 작품이 문정 씨에게 있습니다. 구국킴 작가의 작품이요. 근데 이 중 4점이 사라졌습니다. 이 해외 전시 일정이 요즘 최근에 잡혀서 작품을 계속 돌려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계속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인 통해서 11점의 작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작품 2점을 문정 씨가 지금 주지 않고 있다고 네. 구국킴 작가가 이렇게 그렇군요. 밝혔는데요. 그 11점도 최근에 돌려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 사건 나고 나서. 네, 맞습니다. 제가 좀 그 작품들을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우먼 앤 텍스트 2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아주 큰 대형 사이즈의 그런 작품인데 이 구국킴 씨가 이 작품을 지금 문정이 돌려주지 않고 이 작품들은 과거 달라스 전시회 때 관심이 있다면서 가격까지 물어봤던 작품들이었다고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두 작품의 호가는 무려 36만 달러입니다. 아, 두 작품의 호가도 상당하네요. 자, 이런 고가의 미술 작품 본인 것도 아닌데 왜 안 돌려주고 있는 건가요? 이 작가가 전시회 일정으로 빨리 달라. 그리고 구국킴 작가의 그림인데 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작품 소재에 대해서 문정 씨의 답변이 좀 다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구국킴 씨 지인이 이제 11점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작품이 지금 못 받은 이 2점의 작품이 이제 플레이너 학원 건물에 있는데 건물주가 문을 잠가서 자기에는 열쇠가 없어가지고 문을 못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상황 얘기하고 열쇠 받아서 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그런데 당시 이 문정 또 문정의 그러니까 구국킴 작가의 작품을 받으러 온 지인, 구국킴 작가 이 3자가 이 통화를 통해서 이제 통화하는 자리가 펼쳐졌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취재 결과 문 씨의 다른 지인은 문정이 이제 말하기를 이 구국킴 씨의 작품이 어떤 스토리지 안에 있는데 이 작품을 다 꺼내려면 그 안에 짐을 다 끄집어내야 돼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제 구국킴 씨가 계속 작품을 받아야 되니까 문정 씨에게 카톡이랑 뭐 국제전화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았대요. 네. 그러다 어제서야 이제 비로소 됐는데 문정 씨가 자기가 기도원에 있었는데 전화기를 목사님한테 뺏겨가지고 연락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자신이 딸이 가면 이제 열쇠를 받아서 작품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다고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들은 텍스트 주고받은 것을 캡처해서 보여줬잖아요. 얼마 전까지. 네, 많은 제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밝히는 것, 그만큼 이번 사태의 중요성, 또한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문정 씨로부터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의 목적에서 용기를 내서 밝혀주셨습니다. 예. 그 이면에는 문정 씨로 받은 상처, 또 우리가 이 일을 왜 간과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사실은 이 구국킴 씨의 그 2018년 뉴욕 전시회 작품 분실가만 해도 70만 달러고요. 여기 행방에 모여난 이 두 작품까지 더하면 그 피해액이 10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네. 구국킴 작가가 이제 최근까지도 저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같은 고향에 또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또 같은 미술을 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한 문정 씨를 너무 믿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토로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가의 미술품 실종 의혹까지 다양한 제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또 피해 제보자분들 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충격도 큰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보를 하시면서도 이걸 전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신병을 들어봤다죠. 네, 그렇습니다. 문정으로부터 왜 우리가 이 일을 왜 관가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게 거부를 해가지고 판사 앞에 가도 자기가 갚는다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무 걸릴 일이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그때- 해요? 예. 민사로 내가 갚는다고만 말을 하면 나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어떻게 갚겠다고는 얘기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사람들한테 내가 듣기로는 그냥 언니 돈은 꼭 갚아줄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언니 돈은 꼭 갚아줄게. 전부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게 사기죄면은 사기죄로 처분할 거예요. 내 법정에도 갈 거고,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또 듣고 하면은 갚는다 하는 게 한 사람, 두 사람, 한두 번 갚다가 갚겠어요? 옳게? 전부 그냥 허지부지하게 되지.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를 기만했다 하는 게 정말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그동안 수없이 사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뭉치질 않으니까 너네가 그래봤자 어떡하겠니 이거 같아요. 돈을 안 준들 너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재료비 1000불씩 받은 거 재료 안 받은 애들은 다 반수고요. 10년 전부터 그 엄연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가고 애인들도 많치고. 그 조그마한 작품 하나 없어져도 되게 아파하는데 여튼 제작들 그 자체는 거의 한 2년치 분량이에요. 그렇죠. 네, 2년이라는 게 작가마다 다릅니다만은 네. 사다리를 타고 작업한 하루에 10시간씩 이상씩 작업한 2년치 분량이면 작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 인생이 다 걸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찾기를 어떻게든 제대로 잘 돌아왔으면 쓰겠네요, 한국에. 자, 이번 문정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DFW 한인 동포 사회의 수치가 될 것 자명해 보입니다. 문정 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이지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피해 제보자들을 2번 또 3번 울리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내세우면서 장수굿을 한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픈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를 했다. 지금도 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인들에게 몇 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애원하면서 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를 이용하는 건데요. 과거 건축 문제 또 이제 지붕 이 루핑 문제와 관련해서 동포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던 폴리 사건 모두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폴리는 아내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아버지가 또 선교사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또 오해가 있다. 돈을 갚을 테니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아내까지 동원해서 같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이런 행태를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가 과연 어떻게 했냐면 이 피해자분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겠다고 했는데 딱 2번 1,500불 2번 갚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에 속은 그 자신에 대해서 화나고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 이름 팔면서 또 해서 거기에 또 속은 자기에도 화나고 이렇게 종교를 들먹이면서 하는 이 수법 정말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예. 현재 달라스 한인회까지 나서서 이 동포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정 씨의 행태는 제보자를 또 2번 울리고 모욕하는 일이란 지적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루이스빌 경찰서에 한 형사와 이제 컨택이 됐어요. 연락이 네. 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연락이 됐는데 지금 막대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이를 갚겠다는 문정 씨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반성이 깃든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에 지금 동포 사회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 씨의 거짓에 속고 금전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와 감정의 상처까지 입은 피해 제보자들이 수없이 있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정 씨는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동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정은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같다. 문정의 거짓이. 자, 언제 이 거짓의 껍질이 다 벗겨질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정이 거짓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인 동포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도대체 한인 사회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어이가 없는 거짓말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 건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 의도와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DKN의 보도국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제보를 받았고 들었습니다. 네. 문정 씨의 카지노 잭팟 이야기, 생명보험 문제, 돈 얼마를 문정에게 건넸는데 못 받았다, 사업 투자를 한다. 또 오늘 전해드린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 고가의 미술 작품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 제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동포들의 돈 어디에 갖다 쓴 거냐? 저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네. 먼 땅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우리 동포분들의 돈 도대체 문정 씨 어떻게 한 겁니까? 또 갚을 생각은 있는 거냐? 이렇게도 묻고 싶습니다. 피해 제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의 말도 없이 가짜 장례식에 대해 솔직히 밝히지도 않고 그저 드림 학원에 숨어버린 문정 씨, 답변 확실하게 해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끝도 없는 거짓과 사기 피해, 이 거짓 장례식으로 촉발된 희대의 사기극이 이렇게까지 장편으로 흘러갈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거짓에 속았다는 것, 너무나 엄청나서 어쩌면 믿기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수년간 직접 거짓을 겪고 이제 확실하게 진실을 알게 된 후 힘들고 아프지만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제보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난 피해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까지 파헤쳐야 하나. 그래도 끝까지 파헤치고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이 희대의 사기극이 어쩌면 한인 사회를 몸살 앓게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텍사스 DFW 지역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타주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고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포 이민자 사회. 지금이 바로 우리 DFW 한인사회의 정체성을 다시 새겨볼 때이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성숙시켜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상식과 진실이 조금이라도 더 통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